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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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불자 박규리. 홍사운. 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디에 나와 있는지 사원 씨 알려주시겠어요? 네, 바로 뒤에 보면 한자로 써있기 때문에 잘 못 읽겠지만 중앙승가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바로 김포인데요. 여기 혹시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완전 초면, 완전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 와봤어요. 있는 줄도 몰랐다가 네.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오게 된 건 또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뜻깊은 저희가 이유를 안고 여기 중앙승가대학교까지 오게 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출가 제의를 맞이해서 아하.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여기서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오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 기대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완전 계시는 기대돼요. 학인 스님들을 만나보면서 오늘 출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스님들 뵈러 가볼까요? 네, 갑시다. 근데 이거 경사가 심하다. 출가 제일입니다. 4대 명절 중에 부처님 태어나신 날, 또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 또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또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을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출가라는 것은 내 삶에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하고 또 고행하면서 인생을 바꿔가는 것. 근데 단 내 인생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정말 요즘 어려운 일인 시대에 세상을 바꾸고 또 출가를 함으로써 제가와 불자가 하나가 되지만 또 출가를 하면서 많은 스승이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사생자부가 될 수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불자들이 좀 많은 동료와 격려 속에서 좀 출가도 하셔서 좀 새로운 이 시대를 함께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분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중앙승가대에 처음 와가지고 사실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또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왔는데 그래서 스님분들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중앙승가대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중앙승가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승려 전문 교육기관으로 산원제 정규대학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졸업 후에는 저희가 구족교를 받고 전법과 수행에 매진하거나 아니면 사회 전문 직업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오늘 이렇게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시인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이동해서 우리 좀 더 심도 깊은 대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같이 갑시다. 스님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오늘 중앙승가대 구경도 하고 맞아요. 태어나서 처음 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의미도 되새겨보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왔는데요. 네. 자, 예전에는 부처님이 성인이시니까 그냥 막연하게 너무 위대한 분이시지, 당연히 너무 잘난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좀 제가 나이가 들어보면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 나이대의 청년이 이런 위대한 결심과 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훈 씨도 지금 연령대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거 맞죠? 네, 거의 네. 이론상 비슷한데. 이론상 비슷한데 어떠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사실 나중에도 스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완벽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가셨다? 진짜 이건 스님분들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거든요. 유진 학생은 어떠세요? 부처님의 생애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다 내 것이었던 삶에서 맞아.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아닌 삶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심을 그 당시에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스님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대단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월정 스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참 결핍 없이 크셨잖아요. 맞습니다. 왕자로 그렇죠. 태어나가지고 결핍이 없는데 거기다가 좀 지혜롭기까지 하셔가지고 우리가 결핍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에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그게 결핍이 있어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저희가. 그럼요, 당연하죠. 예, 모른 근데- 척하죠. 예, 모른 척 하잖아요, 다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누려보고 거기서 이제 불만족이나 여기에 이게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시고 그냥 완전히 이제 길을 뒤엎으신 거죠. 이제 그 기존에 없던 길을 이제 가신 셈이니까 네, 참 대단하다고 맞아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출가제를 맞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만큼 부처님이 출가하신 과정,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깨닫게 되셨고, 그다음에 가족분들 또 아버님의 반대는 어떠셨고, 그다음에 성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은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의미를 되짚어 보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스님들 이 부처님과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가시겠다고 맞아요. 결심을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 결심을 하셨고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네. 그런 것도 이제 실제로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완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완전 지금. 기대됩니다. 네. 부처님께서 이제 태자였던 시절에 어떻게 또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이제 명종 스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부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나자 스토다나 왕은 바라문들에게 태자의 안날을 예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바라문들은 모두 태자가 위대한 전륜 성왕이 될 것이라 예언했지만 아시타 선인은 태자가 태생을 다스린다면 반드시 전륜 성왕이 되어 사천하를 다스릴 것이지만 집을 떠난다면 숲에 머물면서 해탈을 구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이 세상을 비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스토다나 왕은 태자가 전륜 성왕이 되기를 바랬고 또한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궁전에는 커다란 연못을 만들고 가장 좋은 옷만 입게 했고 또 세 곳에 화려한 궁전을 세웠는데 하나는 우기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여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겨울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자는 추위도 더위도 모르고 먼지도 이슬도 맞지 않았습니다. 태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렸지만 홀로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던 왕은 아름다운 아소다라를 아내로 맡게 하였고 아들 라울라가 태어났습니다. 네, 지금 명종 스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시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 사실 들을 때마다 이거는 금수저급이 아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다이아수저. 다이아 수저다. 그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왕국이 통째로 자기한테 넘어오는 건데. 만수르,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만수르 한 넷째 아들 정도로 태어난 거잖아요. 아니죠. 귀신- 만수르 형님 그 자체가 네, 아니라 그 자체구나. 넷째 아들도 부족하죠. 그쵸. 땅 파면 석유 나오고. 아니 아까 전에 얘기 드리는 추위도 더위도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놀랍죠, 진짜. 그럼 규리 씨 같으면 네. 이런 삶을 사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출가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즐겼을 것 같습니다. 출가는 생각도 안 하고. 맞아요. 네, 만약 부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양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불교의 든든한 후원자는 됐을 수 있는데 제가 스스로가. 굳이 이렇게 출가까지 결심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맛있는 맞아요. 것도 많고 람보르기니도 타고 싶고 맞아요. 해외도 나가야 되고. 해외도 나가 몰디브도 가보고 싶고. 맞아요.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진 씨는 어떠세요?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 저도 아까 명종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사색을 하며 그 좋은 와중에도 자신을 찾는 걸 시간을 사실 보내신 거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저는 그런 시간도 없이 이 유흥에 아주 유흥의 늪에 빠져서 지내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렇게 태어난 김에 또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네. 모든 걸 갖춘 상태잖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명종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 출가에 대해서 생각을, 부처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 호화로운 삶이
굉장히 뭐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 고행의 길을 택하신 거에 진짜 그 저희 스님들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길인가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월정 스님은 또 어떠셔요? 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만약에 부처님의 입장이었다면은 이제 참 저도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풍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또 이 가족이나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또 그런 어떤 아, 그런 그쵸. 책임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맞아요. 왕자로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적당히 삶을 타협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부처님이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문제점을 발견하셨을 때는 좀 어이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왕자님한테 최고의 좋은 거를 다 갖다 주는데 맞아요. 그걸 우리가 자기가 직접 누려보고 했는데 자기한테는 그게 최고의 만족이 아닌 거 있잖아요. 이게 완벽한 100%의 이게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을 때 좀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맞아요.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 해봤는데 이게 그 해치웠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 대사 나오면 못 해치운 거잖아요. 맞아. 만족했나?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불만족이 생기고 네. 사색이 안 잠길 수가 없었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설민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시타르타 태자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사실 이 현대인이 가지고 싶어하는 정말 궁극의 행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시타르타 태자께서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현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인생의 참 가치를 부모님은 물론이고 위에서 누가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이 되고 안정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가난해지는 삶의 그 이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경쟁만 안 해도 행복할 텐데 그 보여지는 재물과 지위, 명예에만 치우쳐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하고 짜증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밖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태자께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루고 싶다 하는 걸 다 이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월정 스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이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거는 아마 각자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친구들 만나고 집에 들어갈 때 그 기분, 그리고 내가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거를 가졌을 때 행복함이 있죠, 당연히. 그 행복감을 부처님이 부정하신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이면에 따라오는 우리가 그 행복감이 그 효용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뭐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그게 보면은 감가상각 된다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게 영원할 수가 없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자산이 이제 유형 자산이 이제 감가상각 되는 것처럼 그런 자기 만족하는 것도 이제 변한다는 거를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관찰력이 예리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가지는 그런, 저희는 그냥 약간 그런 거에 아까 제가 타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타협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이게 진짜 행복인지 정말 다 해봤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거를 느끼고 그냥 버리신 게 아니신가. 네. 사실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돈이 많은 거,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찍히는 거. 이게 그 순간에는 되게 말초적으로 행복한데 어느 순간인가 그 행복감이 더 이상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은 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돈이 많으면 당연히 저 사람 행복할 거야. 이걸 되게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속세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냥 돈이면 돼. 맞아요. 돈이면 다 돈이면 다 되잖아. 되지. 돈만 많으면 되는 거잖아. 라는 게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생각이 마치 맞는 저래야만 거죠. 행복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쟤보다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더 불행한 거다. 맞아요. 이런 것들도 너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요즘 청년들의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한숨이 막. 이게 갑자기 쉽게 나올 수 있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행복하세요 일단? 행복하세요? 도미노세요? 저 시간 좀 벌어야겠어요. 저는 유진 부부는 어떠세요? 지금 행복이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다면 그래도 한 7, 8 정도는 온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도 만족하고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서울이 타향살이 중인데 여기서 좀 안정된 주거가 확보됐을 때 조금 더 행복할 것 같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조금 더 성장했을 때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그 궁금한 게 저희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좀 행복, 뭐 안 행복, 만족, 불만족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았는데 스님들은 이제 출가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민 스님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와. 우리 한식에 나왔는데. 도미노였잖아. 행복해. 네, 행복하세요. 했는데 와, 바로 나오시네요. 조금 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그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제가 세모로 만들어 놓으면 세모로 나오고요. 동그라미로 만들면 동그라미로 나오는 건데 이제 그 기준을 왜 잡아놨을까? 그거부터 일단 깨놔야 될 것 같아요. 그 행복도라는 것도. 네, 일단 그것이 우선이니까 먼저 정리를 이게 상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거랑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네, 말라. 상에 그러니까 집착하지 이래서 신에 말고. 집착하지 말라. 그 뜻 아닐까요? 꿈에 집착하지 말라. 네. 우리가 벌써 틀을 이렇게 딱 만들고 있는 그러네요. 거를 네. 스님들께서는 딱 캐치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월정 스님께서는 혹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사실 뭐 머리 깎았다고 갑자기 자기 삶이 막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아하는 게 갑자기 머리 깎았다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저는 저희 부모님부터 먼저 바리깡으로 머리 깎아드렸을 건데 효자죠. 실천하는 네, 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저희 같이 부모님한테 행복해집시다. 네, 그 머리를 깎아도 사실 자기가 추구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사고의 패턴이나 이런 게 지금 잘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게 조건이 되면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냥 저의 경우를 비춰보면은 그냥 아직도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중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행복하냐 뭐 어떠냐 물어보면은 뭐 막 그렇게 자극적인 우리가 세속에서 느끼는 뭐 이렇게 뭔가 성취감이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자극적인 만족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근데 이제 버부님도 군대 다녀오셨나요 혹시? 예비군 7년 차. 아, 예, 예. 군대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때 굉장히 규칙적인 일과에서 맞아요. 핸드폰도 안 쓰고 그냥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제일 좀 한 병장쯤 되면은 자기가 사는 삶 중에서 제일 좀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사는 기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자극적이진 않은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막 특별히 막 이제 내가 괴로울 만한 상황을 만들지만 않으면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에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내가 특별히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막 파헤치고 그 추구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만으로 좀 그냥 하루를 무난히 보낼 수 있는 그냥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명종 스님께 과연 궁금해요. 오늘 하루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와, 나도 저렇게 대답할 걸. 아니, 이제 출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대답할 행복해지고 걸. 싶어요. 숨 쉬어서 약간 후회 중이에요. 너무 극명하게 이게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이게 출가하신 분들과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느낌이 지금 딱 오는데. 야. 어떻게 그럼, 네. 행복하실 수 있죠? 비결이 혹시? 네.
크게 내가 지금 당장 엄청 행복하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날 자체를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뭐 딱히 불만도 없고요. 네,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스님들 말씀 들으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그런 거에 묻혀 있었는가 그런 거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아까 또 저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정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근데 그 시타르타 태자도 사실 출가해야지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짐 싸들고 뛰쳐나간 그런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또 사연들이 있었죠? 네,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궁금해요. 네, 제가 룸비니 왕궁의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태자는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짝 메마르고 주름진 얼굴, 고통스러워하는 소들을 보며 태자는 연민을 느끼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왕궁 밖으로 나가 늙으니 병드니 죽으니 청정한 수행자를 보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어 수토다나 왕은 슬피 울며 애원했지만 태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왕은 성문을 철통같이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근데 사실 이 아버지이자 왕이었던 수토다나 왕이 진짜 10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아니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냐. 맞아. 왜 우리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가 문제야. 맞아. 나는 다 해줬는데 넌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그 하나도 못하니. 맞아. 근데 여기는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누리라고 한 거잖아요. 그냥 너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거를 다 버리고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그냥 사실은 정말 그냥 속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가 도대체 부족했지? 뭐가 잘못이지? 맞아요. 그냥 난 다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무 저는 제가 사실 엄마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진 부부는 혹시 이렇게 스님분들께 어떻게 출가했는지 여쭤봐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을까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온 거 아닐까요? 저희? 그런가요? 다행이다. 유진 부부는 이제 동의해 시원하게 한번 주셔가지고. 열어요. 답답했거든요. 네. 도대체 스님분들 출가를 왜 하셨을까? 왜 미셨을까?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네. 도대체 그 다 진짜 낱낱이 저희가 한번 네. 하고 들겠습니다. 명종 스님 궁금하네요. 어떻게 처음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집안이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제 불교 집안이라서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모친도 그렇고 제 삼촌분께서 스님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먼저 일찍 출가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 어머니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이제 출가를 하시고 난 후에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밝아지시고 좋아지시더라고요. 오히려. 네, 점점 좋아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도 출가를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출가를 했고 그 행복을 좀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딱 출가를 결심했을 때 혹시 이제는 어쨌든 진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로 결정을 했을 때 꼭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렇게 뭐 왈가왈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주변에 이제는 친구 혹은 가족 이렇게 분들께서 물론 훌륭한 그 롤모델 되어주신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반대나 이런 찬성이나 이런 목소리는 혹시 없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반성하는 반응 아예 없었던 반대가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다들 너무 환영?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뭐 가족들은 진짜 너무나도 당연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이미 뭐 저희 집안이 그런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넌 출가할 거야. 갈 길을 가는구나, 이 친구는. 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거 다들 축하한다고, 잘하라고, 잘 되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뭐 다들 응원을 하고 네, 청탁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출가하시려는 분들께 어떻게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출가라는 게 꼭 주변에 비통함,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출가는 되게 축복 속에서 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월정 스님은 어떻게 또 출가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불자로서 이렇게 훌륭한 보시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사무실을 물려받을 마음으로 이제 세무사 시험 준비를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형이랑 둘이 올라가가지고 서울 이제 타지 생활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지원을 집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냥 걱정 말고 그냥 공부만 하라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안 한 것도 있기도 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열심히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이제 나중에 공부를 그만두게 됐었는데 이제 되게 심한 압박감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그 공부라는 게 사실 뭐 이제 뭐 대학교 수능 같으면은 이게 점수를 맞춰가지고 조금 내가 못 쳐도 갈 학교가 있고 뭐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이런 시험 같으면은 사실 되냐 안 되냐. 합격과 불합격 그리고 따로 특히나 2차를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갈 수 있는 학원 가면 이제 성적표가 쫙 붙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너무 압박감이 심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이제 집에서는 그냥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견뎌서 이제 결국에는 그만뒀었죠. 그만뒀었는데 그날 내려오는 기차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저는 제 아버지께 내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아무런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그냥 서울에서 지내면서 그냥 먹고 공부하고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사실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내가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시타르타 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지금 갑자기, 이게 내가 이뤄놓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거다. 그랬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갑자기 아니요, 얘기를 들으면서 네. 또 대입이 살짝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고요.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서. 네.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결핍이 있었던 거죠. 이제 부처님 일대기 보면은 사실 왕의 자질을 다 갖춘, 실제로 이제 전륜 상황이 될 거라는 예언부터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차례로 밟아 얻은 도중에 이제 갔기 때문에 수도다나 대왕이 가지 말라고 한 거지. 예. 이게 정말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또 더 그러셨던 것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아버지 거를 그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제 스스로 그 저와의 그런 싸움 속에서 저는 이제 결국에 이제 포기를 한 상태고, 이제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을 따라서 한번 또 절에 뭐 우연찮게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대반 열반경에 이제 거기 계신 스님이 이제 축원을 해주시는데, 그 형성된 모든 것들은 이제 소멸되기 마련이다. 뭐 부지런히 할 일을 다해 맞춰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조건지어져 있고 그 조건이 닿으면 소멸되기 마련인 거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되게 그 막 날 서 있었었는데 그 다 공부 다 그만두고 내려와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 스스로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마음이 되게 겸손해 있는 상태고, 이제 손오공 보면은 이제 부처님 손바닥에서 막 그렇게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이렇게 꽉 눌려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도 비슷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삼장법사가 와가지고 이제 뭔가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귀하고 말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수행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당장 출가한 건 아니고 수행 좀 해보다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출가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사찰에서 받은 위로가 이렇게 출가까지 이어지게 된 게 참 좋은 인연 같기도 한데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예, 부모님은 아주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은 의외다.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냥 얘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래도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걱정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해주려고 하셨던 거고. 근데 이제 출가를 한다고 그 수행을 해보고 이 길이 맞다 생각하고 출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 못해서 이렇게 좋아하시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네.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부모님도 불자시거든요. 정말 잘 이렇게 뒷받침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전 설민 스님도 너무 궁금한데요. 맞아요.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출가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 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이제 부심이 좀 가득한 이제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17살 때 이제 엄마가 출가를 하게 되셔요. 네, 그러다가 저는 엄마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네, 그런 딸이었어요. 그러다가 엄마 출가하시고 학교도 그만두고 학교보다 저는 빨리 엄마한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거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학교 잘 다니는 게 그게 맞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 근데 그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사회로 뛰어나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엄마를 만나서 제가 32살 때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때 엄마한테 마지막 전화로 엄마 행복해? 그랬더니 엄마가 난 행복해. 왜 행복해? 출가를 해서 행복한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행복해? 했더니 너무 이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나도 출가할까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올바른 승려로 길로 가기를 바라시고 엄마는 아직도 그러니까 사찰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제가 거길 가서 도움도 드리고 있고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그 부분은 또 출가하게 되면서 채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조계종 출가의 조건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바로 패스를 하고 그때가 20살 때였네요. 네. 정말 설민 스님 이야기처럼 이렇게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반성과 다짐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 놀랐던 게 명종 스님도 그렇고 설민 스님도 그렇고 월정 스님도 그렇고 다 좋게 다 행복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셨다는 게 너무 저는 되게 뭐 출가를 결심하실 분들 아니면 출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아직 출가하면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무슨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까지 뺏어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그럼 출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귀리법께. 저는 출가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 맨몸으로 진짜 아까 제가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을 저는 맨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없어야 될 것 같고 노트북도 두고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조금 휴대폰 중독이라서 없으면 당장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그 스케줄 관리 어떻게 해? 전화는 어떻게 걸어? 막 휴대폰은 거의 저의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신체 일부죠. 그냥 일부거든요. 네. 진짜 없으면 좀 불안하고 그래서 폰 중독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왠지 내려놓고 가야 될 것 같은 진짜 그 아기 상태 있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상태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진보 분은 저는 약간 결이 다른 게 저는 출가하면 계속 공부해야 되는 수행자로서의 삶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항상 노력하지만 그래도 번번이 해야 하는 다른 일들에 밀려서 점점 후순위로 불교 공부가 내려가는 게 좀 아쉬운 면도 있고 그러는데 출가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 시끄러운 사회 속에서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소중한 기회이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고려하지 않는 소중한 기회이지 않을까. 나는 고려하지 않겠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진짜 스님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출가를 하면 정말 그렇게 정말 맨몸으로 가야 되고 모든 욕구를 끊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스님? 왠지 밥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도 조금만 먹어야 될 것 같고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뱀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어때요, 스님? 네, 출가를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부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편견인가요? 네. 뭐 욕심내는 마음, 그리고 성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근데 제 도반 중에 어느 삐리리 도반이 출가를 할 때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 예, 그것을 이제 가지고 출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버리고 왔다는 그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아, 스님도 클렌징 폼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강원 특색마다 다 다른데요. 이제 좀 엄격한 데가 전 좀 엄격한 데 있었었고요. 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예, 제재받진 않고 있어요. 휴대폰 써도 되는 거예요? 네, 핸드폰이 있어야 모든 소통이 다 가능합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니, 요즘은 군대도 요즘은 군인들도 휴대폰 군인들도 이거 훈련소만 네, 나오면 네. 다 핸드폰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행자 기간 동안에 그래도 비워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스님들께서는 이 비워내는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종 스님부터. 네. 비워내는 과정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출가하고 행자 기간에는 가족이나 이제 뭐 물질적인 것들이 좀 내려놓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옆에 있고 가까이 있으면 좀 집착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내려놓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정식 스님이 되고 난 후에는 뭐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가족들 또한 저희가 부처님도 가족들을 이제 교화하셨듯이 저희 스님들도 이제 정식 스님이 되고 나면 가족들을 교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자들도 그 심출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갖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그래도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 비록 이제 제가자지만 이제 그런 말들도 있는데 설민 스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율을 잘 지키고 네. 부처님 말씀을 새겨 듣고 그리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진짜 어려워요. 이제 계율부터 지키고. 네, 계율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율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그동안 출가제일은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니까 막연하게 챙긴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스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출가제일에 대해서 또 출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출가제일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불자들은 이 출가제일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면 좋을까요? 나를 어떻게 되돌아볼 것인가, 그리고 인생의 참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내가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출가제일 특집을 맞아가지고 스님 세 분 모셔놓고 정말 뜻깊은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스님분들께 부탁을 드리자면 부처님의 출가 의미를 잘 보여주는 아니면 또 스님분들께서 예전에 출가를 하실 때 깊은 울림을 느끼셨던 그런 부처님의 말씀, 구절이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존 스님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하원경 사구계 중에 심여 공화사 하니 능하 죄세간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상사를 다 그려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일에 있어서든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민 스님은 혹시 어떤 구절을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재앙막작 중선봉행. 네. 네, 모든 악함을 짓지 말고 여러 선함을 받들어 행하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려워. 그거 뭐지? 3살 먹은 동자도 아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네. 3살 먹은 동자도 그렇죠. 알지만 80 먹은 사람도 못한다라고 했던 그렇죠. 그 구절이죠. 아 진짜 이건 들을 때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들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네. 월정 스님께서는 또 어떤 구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 마지막 유훈이 참 인상 깊습니다. 적어 왔는데요.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 구절을 보면은 참 이게 글로 적힌 거고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뭔가 부처님의 간절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참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제 이야기하신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는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또 결심했고, 또 현재는 살아가는 청년 스님들과 청년 불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걷고 있는지 얘기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부처님이 저희 이런 청년 연령대 맞아요. 네. 이 나이 때. 네, 이 나이 때. 그래서 우리 또 그 청년들이 참 모여서 이런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정말 이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청년들이 네.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 불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방안 네. 이런 것까지 좀 해야죠. 그냥 네. 부처님 말씀 좋은 건 너무 알겠는데 맞아요. 현실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있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네. 3월에 준비 중인 이제 불법 유턴이라는 그 핫한 청년들이 청년 불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네. 불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불법 유턴이 이제 3월에 준비되어 있으니 듣자 하니까 연령대를 확 낮췄다는 맞아요. 불교 TV에 불교 TV요. 네. 연령대. 네, 연령대를 시청자 시청자 연령대를. 연령대를 확 낮춘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짠가요? 완전히 낮췄고 네. 또 이 청년 불자들이 어디서 얘기할 수 없는 뭔가 생생하고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참 3월 프로그램까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불법 유턴입니다. 불법 유턴. 불법 불법은 유턴. 이제 네. 너의 턴이다. 듣자 하니 네.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완전히 MZ 세대들로만 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방송을 예고를 하면서 모두가 부처님의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출가제일의 특집까지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모두가 좀 더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출가제일이 부처님 오신 날처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연등제처럼 이렇게 좀 활기차고 즐거운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두 행복한 출가제일 보내세요 하면서 인사드리는 건 어떨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출가제일 보내세요. 출가하세요. 출가하세요.